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 메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파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고 나름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도 했으며 강하고 용감하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남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연히 많은 남성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알파 메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애는 똥 좀 질질 싸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지요. 물론 여자들도 이런 알파 남성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왁 그냥 휘어잡고 지배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그 여성을 자기 방식으로 휘어잡는 그 알파 메일의 모습 약간 약하고 소심하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용기가 부족해 보이는 베타 남성들이 봤을 때 일종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남자들을 이렇게 알파 아니면 베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요새는 무슨 시그마도 나오고 오메가도 나오고 오만 지랄 다 하더만, 아무튼 이렇게 남자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조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남자들을 알파 메일로 부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새 말하는 알파 남성의 경우 기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떤 고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자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곤 하지요.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없던 자신감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무의식적인 사회적인 두려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알파 남성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알파 메일이 되고 싶은 남성들은 일단 누구나 다 알파 남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알파 남성이 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사회가 아닌 인간 사회에서의 알파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자질, 그것에 의해서 알파 남성이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배력,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알파 남성이 구분되게 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비니타 메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일단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많은 여자들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영향력 있는 남자들보다 자기가 조금 못하다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알파 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 이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근거 없는 통념 혹은 도시사회가 만들어낸 도시전설에 불과한 건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사실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학계에서는 1920년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행된 거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죠. 네덜란드의 영장류학자인 프랑스 드 발이 1982년에 집필한 침팬지 폴리틱스, 침팬지 정치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죠. 그러면서 알파 메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분석이 왕왕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원숭이들 세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랭킹 1위의 수컷을 가리키는 이 알파 메일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다가 픽업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상화된 남성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알파 메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알파 메일은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역할에 선봉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더 게임의 저자인 닐 스트라우스죠. 여기에서 스트라우스는 연인 관계에서 지배력을 갖고 그리고 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남성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소들을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한번 재미삼아서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닐 스트라우스 본인이 그 연장에서 그 필드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써먹어서 성공한 픽업 전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트라우스 본인이 써먹은 전략이 아니에요. 얘도 사실은 원래 연애 찐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픽업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걔네들이 말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둘씩 모아서 자기만의 대서사로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The Ga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마치 불법 약물을 통해서 몸을 만든 보디빌더가 일반 대중 앞에 나와서 여러분도 저같이 하면 이 엄청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주위에 사자들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세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많은 영장류들은 자기의 커뮤니티 안에 무조건 한 마리의 알파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질 않죠. 어제 친구들과 소주 빨아가면서 왕놀이 하던 그러한 남자들도 사장한테 불려가면 사장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과장 부장한테 불려가면 알아서 설설 기어야 하죠. 간단히 말해서 어제의 알파가 지금은 찐따가 된 겁니다. 심리학자 스캇 베리 카우프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가리켜서 저 남자가 알파냐 아니면은 베타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알파 혹은 베타라고 하는 지위가 특정 정황 혹은 상황에 한정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의 CEO도 밖에서는 왕게임 하면서 놀았지만 재수없게 뭔가가 하나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방에 있는 빵장한테 잘못 보이면 좋은 앤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누를 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에서는 알파가 저 그룹에서는 베타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그리고 베타의 특성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알파, 어떤 때는 베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어야 밥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카우프만은 이렇게 남자를 알파, 베타로 나누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자꾸 무슨 알파냐 베타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자를 봤다간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은 남녀 관계에서 얘기한다고 치자. 여자들이 짜자실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영향력, 그리고 매력과의 상관관계, 이거는 1987년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되죠. 그 결과 연구자들이 알아낸 것은 물론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 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되는 순간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후속 연구들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어필이 되는 지배력 그리고 어필이 되지 않는 지배력이 구분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는 지배력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거나 폭력적이고 특히 자기중심적인 지배력은 여성에게 그닥 매력 어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남자란 적극적이고 그리고 친절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모든 남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성들이 말 잘 듣는 순한 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짝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감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공격성 그리고 남을 위협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 혹은 그 사람의 명성이나 위신을 통해서 성취할 수가 있는데, 지배력은 전통적인 알파 남성과 관련이 있지만 명성 그리고 위신은 베타 남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카우프만은 알파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향한 단기적인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명성과 위신을 위해서는 가끔 베타 남성이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상남자스럽고 그리고 매우 인기 있었던 남자들이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결국 베타 남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새 무슨 설거지론이니 퐁퐁남이니 하면서 공대 너드남들을 대표적인 베타 남성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공대 너드남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결국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니 베타니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남자의 숫자만큼 남성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카우프만이 말하길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친절하면서 교양을 갖춘 세련미가 있음과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딘 버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파 남성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만 보니 세상이 복잡하고 따라서 겁이 존엔 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남들이나 괴롭히고 협박하고 겁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디 있는 유사과학 같은 거 막 가지고 와가지고는 알파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자신의 못된 행동들을 정당화시키지. 하지만 걔네들 알파 호소남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 무엇을? 자기네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런 대접을 누군가가 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